안녕하세요. 오늘 뇌피셜 주제는 파생 상품에 대해서 좀 두려움이 있으셨거나 오해가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영상 같은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대표님? 그러니까 파생 상품 한다 그러면은 솔직히 조회수도 안 나오고 이거는 나쁜 거라고 다 얘기하고 그다음에 공매도 취급하고 거의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레버리지에서 다 망했고 뭐 그다음에 그 원수가 있으면 소개시켜 주라 그러고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끔 파생 상품이 악마의 상품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연초에. 약간 그거랑 사명감을 가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파생 상품들을 그러면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는가, 사용 설명서가 그냥 단순하게 도박하는 것처럼 그 올라가면은 벌고 내려가면 깨진다 그러면서 계속 샀다 팔았다 하면 카지노 가서 돈 잃듯이 항상 다 잃고 끝나는 게 확정이거든요, 거의. 누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사용 설명서 어떠한 그리고 이제 뭐 ELS가 됐던 그 다음에 어떤 이제 펀드 상품이 됐던 뭐 ETF들 중에도 이제는 뭐 커버드 콜 상품도 있고 많잖아요, 종류가.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그러면은 선물 옵션이랑 어떻게 섞어서 내가 주식 매니지를 하면서도 선물 옵션을 조금만 섞으면 이걸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첫 시간으로 그런 걸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딱 뽑은 게 JP 모건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그 데리버티브 어워드라는 게 있어요. 잡지 리스크 매거진에서 되게 유료 잡지에서 안 보일 때도 있거든요. 저도 하나밖에 못 보기 때문에 못 보는데 어쨌든 거기서 상을 줘요. 그래서 FX에서 올해의 FX 트레이더. 데리버티브상, 올해의 에쿼티, 그러니까 주식 파생 1등상 이래가지고 이제 한 하우스마다 하나씩 줘요. 커머디티도 주고 다 줘요. 이걸 항목마다 하나씩 다 나눠서. 근데 이제 JP가 몇 개를 자기네가 우승이라기보다는 이제 제일 우수하우스로 뽑혔더라고요. 그 중에서 하나가 주식 파생 이제 하우스 오브 더 이어의 JP 모건이 됐어요. 주식 파생에서. 그래서 이 분이 이제 담당하시는 분인가 봐요. 그래서 그분 도대체가 여기가 왜 됐냐라고 했을 때 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코스트 없이 해지하는 상품들을 기관 고객에게 줌으로써 그 서브프라임 때 뭔가 해야 되는 상황에서 해지하는를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해지를 하게 해줘서 기관들이 주식을 다 팔지 않아도 됐었고 그다음에 채권도 팔지 않고 되는 잘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면서 건질 수 있었다. 그래서 너네에게 상을 준다. 이런 코멘트예요. 뉴스에서. 그래서 뭘 했길래 뭘 했길래 공짜야. 뭐 이런 거죠 이제. 그래서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생긴 페이오프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빨간색이 있고 노란색이 있고 검정색이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그림이 예전에 이제 칼라라는 포지션이 있어요. 칼라가 뭐냐면 주식을 가지면 이렇게 일자잖아요. 근데 콜옵션을 팔아서 그 돈을 받아서 풋옵션을 사요. 그러면은 이렇게 콜 스프레드처럼 이렇게 되잖아요. 위도 막히고 아래도 막히고. 그럼 그 사이만 이제 손해가 나면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문제는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원래 똑같이 퍼센티지가 벌어져 있으면 현재가 100인데 105 행사 가격, 95 행사 가격이면 항상 95가 비싸거든요. 풋이 더 비싸요. 항상. 콜이 더 싸고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공짜는 아니잖아요. 그쵸? 공짜가 아닌데 봤더니 그 밑에 건 다시 팔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를 원래는 95, 105를 해야 되는 건데 더 밑에 내려가서 80짜리는 팔아요. 그래서 옵션 3개를 섞어가지고 공짜가 되게 해주는 거죠. 돈 안 내도 돼. 그냥 너 뭐 크레딧만 있으면 이거 너 할 수 있게 해줄게. 그러니까 기초 자산을 자기네가 담보로 잡겠죠.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테슬라다. 그럼 테슬라 주식 가지고 이런 모양을 만들 수도 있고, 뭐 S&P다. 그럼 이런 모양 만들 수도 있고, 그다음 나스닥이다. 그러면 이런 모양을 다 만들 수가 있어요. 미국에 이제 옵션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또 해지를 할 때는 저희가 얘기하는 델타 해지라는 걸 써서 이런 걸 복제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옵션들을 쭉 주고 있는데 이런 상품이 아예 ETF로 상장된 상품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ETF 상품은 나온 지도 꽤 오래됐고요. 그 다음에 이건 3개월마다 만기인 옵션들로 1년에 4번만 해요. 아까 그 그림으로. 그런 그림으로. 그래서 105, 103에서 105짜리 콜옵션을 팔고, 그 다음에 95 행사 가격인 풋옵션을 사고, 그 다음에 80짜리 행사 가는 옵션을 다시 팔고, 이래서 코스트를 거의 제로에 맞추는 거거나 아니면 이제 옵션 가격들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바뀌겠죠.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놔서 빠져도 많이 안 빠지고 올라도 많이 안 오르고 5% 이상 오르면 못 먹는다는 얘기잖아요. 3개월 동안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게 만들어 놓은 상품을 이미 과거서부터 팔았었는데 작년서부터 아주 유행이 된 게 제로디티라고 이제 만기 하루짜리 옵션들이 거래가 엄청나게 되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거래 볼륨이 거의 전체 거래량의 50%, 끝에도 한 48% 정도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거래가 많이 일어나니까 이런 기간에 세치하기 아주 편한 거죠. 샀다 팔았다 할 수 있으니까. 내일짜리 가지고 이걸 사면 돈을 진짜 조금밖에 안 될 거 아니에요. 하루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좀 더 길게 가려면 돈을 많이 내야 되지만 하루짜리면 더 싼데 이렇게 만드니까 더 싸지는 거죠. 어쩔 땐 돈을 막 바꾸도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림을 그려서 하루하루 계속 바꾸면서 하는 거예요. 오늘 안 터졌네, 내일도 안 터졌네, 모레도 안 터졌네. 그리고 하루 돈을 내다가 제가 생각한 거예요. 이건 저의 뇌피셜이에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매일매일 하다가 이제 더 이상 해질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럼 더 이상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3개월이면 3개월,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까 3개월치 돈을 다 내고 샀는데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자동차 보험을 가입을 하는데 1년짜리 가입 안 하고 오늘 차 탈 때 하루짜리 가입하고 그 다음에 내일 차 탈 때 하루 가입하고 이런 식으로 보험료를 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동차 회사가 되게 힘들겠죠. 1년치 한 번에 받아야지 더 좋은데. 왜냐면 차 안 타는 날은 사고 날 확률이 적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데이원, 저도 이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는데 이렇게 어워드가 나왔고 그거가 몇십억에 대해서 상을 받고 점점 퍼지고 이렇게 되면서 제가 딱 드는 생각이 이게 필요할 때마다 매일매일 뭔가를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겠구나. 그래서 지금도 예를 들어서 내일 모레 언제 빠질지 모르겠지만 빠질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데일리로 맨날 손실 처리를 하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데일리로 손해가 발생 안 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행사하기 물론 데일리 옵션이면 적겠죠. 뭐 102, 98, 뭐 그다음에 밑에가 95 이렇게 바꿨겠죠 다. 근데 구조는 이 구조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약간 뇌피셜이기도 하면서 트레이딩 아이디어 차원에서 충분히 좋은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묶어서 매일매일 해치하다가 더 이상은 이제 밑으로 폭락 안 하고 빠지지 않을 것 같아 라고 했을 때는 이제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해지를 매일매일 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가지고 이제 이거를 상품을 디자인해서 고객에게 해지할 툴로 줬겠구나, JP가. 그래서 이제 상을 받았구나.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한 제가 ETF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ETF에 대한 이제 연간 손익이에요. 이게 2024년도부터 이미 상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가 처음 나온 게 아닌 거죠. 실질적으로 10년이나 지나서 이제 ETF는 제가 이제 본 거고, 근데 3개월짜리 가지고 만들어진 ETF는 옛날부터 3개월짜리밖에 없었으니까 옛날에. 근데 지금은 데일리 옵션들이 생겼으니까 이거를 데일리로 복제할 수 있어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관의 입장에서 아까 그거를 내일 만기라고는 안 팔아요. 그쵸. 팔기 싫거든요. 하루짜리를 저걸 계속 팔았다가 나는 뭐 해지를 저걸 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같은 데일리에 저렇게 개인들이 들어서 막 거래를 해주면 팔고 사가지고 딱 맞춰가지고 주고 팔고 사서 주고 이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요즘 다 기계로 하니까 옛날과 다르게. 그러니까 이제 훨씬 더 쉬워졌죠. 그러니까 이런 커버할 수 있는 상품들도 되게 저비용에 해지할 수 있는 상품들이 나왔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서 아이디어로 파는 건 되게 훌륭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퍼포먼스를 제가 왜 가져왔냐면 보시면은 그냥 SPY는 지수 ETF고 여기는 JHEQX라는 거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구조로 3개월마다 픽싱하는 구조인 거예요. 근데 보시면 성과를 보시면은 이걸 왜 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오를 때 못 먹어요. 아, 그러네요. 그죠? 그러니까 많이 위를 팔았으니까 네. 올라갈 때 많이 못 먹고 물론 깨질 때 덜 깨져요. 그죠? 그쵸. 18% 깨졌는데 8%밖에 안 깨졌죠. 그 다음에 4%, 5% 깨졌는데 0.7%밖에 안 깨졌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차이를 보면은 그냥 한 번, 두 번 완전히 폭락할 때 빼고는 안 하는 게 낫네? 뭐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죠. 그러니까 파생 상품이란 건 결국은 내가 해지할 상황일 때 해지할 때 사용을 하는 거를 잘 해야 된다. 왜냐면 타이밍에 맞게 해야지 맨날 기계적으로 해지를 해야지라고 그래서 해지를 하거나 이렇게 만들면은 지금 여기에서 보이는 것처럼 저런 이제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 채권이랑은 다르긴 한데 CDS라고 해. 그쵸. 디포트 예. 할 때 돈 되게 내는 게 있죠. 도움되는 예. 그런 상품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CDS 같은 경우는 CDS는 더 보험이거든요. 이건 행사 가격이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디폴트가 나면이기 때문에 망하면 주는 거기 때문에 원금을 주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되게 더 레버리지가 더 크죠. 그래서 보통 이제 CDS는 이제 일반인들은 아예 할 수 없고 이제 금융기관들끼리 주로 하고 이제 펀드들이 그런 걸 넣어서 상품들을 만들었다가 사고가 나고 뭐 이러죠.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옵셔널리티라는 부분들은 해지할 때 잘 사용을 해야 한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선물이나 옵션 지금 이제 뭐 데일리 옵션들이 거래가 되는데 대부분은 이제 주식도 가지고 계시잖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주식도 있고 선물도 또 조금 끼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러니까 그럴 때 이제 지금 말씀드린 저런 식의 전략들을 좀 짜서 이렇게 매매를 해보시거나 그러시면은
좋지 않을까. 그냥 나 증거금 넣어놓고 이거 10배 만들어야지, 뭐 2배 만들어야지 이래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대부분은 다 1년 못 버티고 다 털리고 나가니까 예, 그렇지 않고 어떤 전략들을 미리 세워서 해보실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을 파생 상품으로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뉴스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ELS 얘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HG수 ELS고 중국에서는 이제 CSI 500 또는 CSI 1000 스노우볼이 우리나라 거랑 똑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쉬워요. 우리가 훨씬 더 어드밴스 돼 있어요. 우리는 세계 기초 자산의 뭐 월스트 퍼포먼데 얘네는 그냥 하나짜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보다 50% 낙힌 뭐 이런 게 아니라 얘네는 20% 낙힌 뭐 이런 거예요. 지수 하나니까. 쿠폰을 높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연율로 한 16% 주는 ELS랑 거의 똑같은 구조예요. 근데 이제 낙힌 레벨이라는 게 이제 80, 20%만 빠지면 근데 벌써 이제 다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다 쳤어요. 그러면서 이제 치면 해지할 때 물량을 털어야 된다. 그래서 주가가 빠지는 거냐 아니냐 이게 이제 블룸버그에 나왔던 뉴스예요.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이슈들을 당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지금 보여드리는 그 앞에 있는 중국어로 돼 있는 그 페이오프랑 우리나라에서 그려드리는 그 페이오프랑 ELS 페이오프랑 보시면 거의 유사해요. 네. 찍은 거랑 아닌 거랑 레벨이 틀릴 뿐이지. 그리고 제가 그 중간에 하나 보여드리는 거는 증권사에서 주는 그 ELS 페이오프라고 준 그림이거든요. 그 중간에 있는 그림이. 근데 제가 그 엑셀로 그린 그림과 차이를 보시면은 각도가 틀려요. 그러니까 뭘 보실 때 이렇게 찌그러진 그림으로 보시는 거랑 정형화돼서 원래 주식이면 이게 45도로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올라간 만큼 먹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림을 ELS 그림을 가서 보시면은 내려갈 때 되게 이렇게 스무드하게 내려가는 거 있잖아요. 저 스무스하지가 않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보시면서 투자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여드리는 ELS 페이오프 같은 경우는 테슬라 주식 가지고 만드는 ELS예요. 이것도 저렇게 그림을 그려져 있는데 저런 그림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5% 그러니까 하락을 80% 이상 주가가 하락하지 않았으면 3개월 있다 그냥 이자 주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자 많이 주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렇게 안 되면 이제 주식 페이오프랑 똑같다. 그리고 올라간 거에 뭐 2배 주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림에서 보시면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빨간 선이에요. 근데 이 ELS를 사면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3개월 지나서 20% 안 빠졌으면은 105% 줄게. 그러면 연율로 따지면 얼마예요? 3개월에 5%니까 20%죠. 그러면 연율로 20%짜리 상품인 거예요. 근데 만기에 이때 3개월 있다가 줬을 때 그게 빠져가지고 안 되면 만기에는 어떻게 줄 건가 하면 주식이 아니라 밑으로 가는 건 주식이랑 똑같은데 올라가면 2배 줄게. 올라간 거에 2배 줄게. 이런 거예요, 지금. 되게 매력적이잖아요, 느낌에. 그쵸. 올라간 거에 2배 주고 내려갈 때는 1배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어차피 테슬라 나 사고 싶은데 이거 사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까 커버드 콜 보여드렸듯이 그 칼라 보여드렸듯이 올라가는 걸 판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커버드 콜 한 거랑. 그냥 5%짜리 행사 가격, 그러니까 80짜리, 80 이상이면 돈 준다고 했으니까. 저 옵션을 판 거랑 똑같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거에 대한 프리미엄을 내가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보험을 판 거랑 똑같다. 주식인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래서 결국은 테슬라가 변동성이 너무 심하니까 저렇게 쿠폰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테슬라가 상승할 거라면 이런 걸 사면 안 되죠. 테슬라 주식을 사야죠, 그냥. 그렇죠. 예, 예. 그냥 테슬라 주식을 사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다르다. 그래서 꼭 뭐 이렇게 만기 페이오프 보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실제 이 상품들, 파생 상품들에 대한 성격을 정확히 보시고, 그거에 맞춰져서 의사결정을 하셔서 투자 결정을 하시는 거죠. 뭐 이게 정기예금도 아니고 어차피 움직이는 거에 따라 돈을 주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어떤 고정금리 상품이다. 정기예금보다 많이 준다. 그러면 무조건 뭐가 있는 거예요. 정기예금보다 많이 주면서 고정금리인 상품은 무조건 뭔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절대로 고정금리가 높은 상품은 가입하시면 안 된다. 예, 뭔가 터질 때는 많이 터지는 상품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 그냥 주식이거나 ETF나 해서 올라가면 먹고 내려가면 깨진다 그러면 내가 그냥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두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ELS나 이런 것들은 만기까지 꼭 가져가야 될 것 같잖아요, 느낌상. 그러니까 확 팔게 안 되거든요. 뭐 그리고 중도 환매 수수료가 얼마네 뭐 이러면 아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환매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의 성향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ELS 3년짜리 상품들 아까 보여드린 우리나라 ELS나 중국의 스노우볼이나 이런 상품들은 다른 나라에서는 생각보다 이런 상품을 하지 않아요.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그리고 유럽에서는 개인들이 못하게 막힌 경우도 되게 많고요. 그게 왜냐하면 네. 이해하기 어렵다는 부분도 물론 있고, 그리고
이건 6개월 있다 볼게 아니면 아까 같이 3개월 있다 볼게 이렇게 조건이 앞에 붙어 있잖아요. 그때 되면은 조기 상환돼서 끝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안 되면 다음에 보고 안 되면 다음에 보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이 스노우볼인 거예요. 안 되면 쿠폰이 계속 올라가니까 고음처럼 시간이 지나가면은 계속 쿠폰이 커진다 그래서 이름이 스노우볼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사는 사람이 왜 우리랑 중국인밖에 없을까? 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니까 우리는 고정금리를 너무 선호하는 것 같아요. 아, 저는 박스피라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기초자산이 박스피로 안 하니까. 아, 그죠. 예, 그래서 고정금리를 선호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만기에 대한 생각도 달라요. 걔네들은 그런 구조의 만기를 홍콩 애들한테도 이제 홍콩에 있는 외국 애들하고도 얘기를 하는 소리가 3년짜리 상품을 이걸 왜 하냐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ELS 같은 경우는 6개월짜리 상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조기 상환이 된다고 가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 예. 근데 중국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첫 번째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냥. 못 나오는. 근데 그때 못 나오면 못 나와지잖아요, 아. 경험상.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나와야만 해피하게 끝날 수 있는 케이스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좀 가슴도 아프고 좀 그래도 그나마 이번 ELS 말고 예치 지수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는 저렇게 폭락을 했다가 거의 대부분 상환이 다시 됐어요. 왜냐하면 6개월 동안에 폭락을 해서 낙힌을 찍었어요. 그쵸. 근데 기간이 한 2년 반 남았었어요. 많이 남아있으니까. 그러니까 2년 반 동안 얘가 질질질 이러고서 다 올랐어요. 그래서 또 다 그 75%까지는 상환이 돼서 올라가서 다 상환이 됐어요. 그러니까 야 빠졌다가도 다 올라오네. 이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번에 했는데 이번에는 봤더니 3년 동안 계속 빠진 거죠. 이렇게 계속 빠진 적은 그러면 과거에 봤냐라고 보면 이렇게 계속 빠진 적은 없는 거죠. 3년 내내. 또 제가 3, 4년 전 중국 증시할 때만 해도 이제 개인이 들어가는 시장들은 변동성이 되게 낮다. 보수적인 시장인 게 특징이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내도록 빠질지 몰랐어요. 그렇죠. 이렇게 빠질지 몰랐죠. 그래서 그 다음 장 보시면 이게 딱 2021년도 1월 달부터 이제 어제까지 1월 22일까지 차트인데 보시면은 HSCI 53% 마이너스. 거의 전저점이죠. 그죠? 4,919. 그리고 오늘 이제 5,000 찍었다고 하면서 이제 개입이 300조, 30조 뭐 사주겠다고 정부가 사주겠다 그런 바람에 이제 폭등을 한 상태이긴 한데 과연 그게 얼마나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는 보시면은 꼴찌에서 두 번째가 코스피예요. 마이너스 16%. 그 다음에 나머지 그러니까 유럽하고 S&P하고 니케이하고 나스닥은 다 위에 모여 있죠. 네. 다 모여 있는 애들은 그래도 30%, 25% 이상이에요. 그죠? 그럼 과연 우리는 왜 중간에 저렇게 껴 있을까? 그 다음에 중국은 왜 처박혔을까? 생각을 해보면 결국 미중 갈등이 있었고 우리는 결국은 미국이랑 중국 사이에다가 양쪽에다가 다 수출 수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양쪽에 대한 임팩트 다 받았나 보다. 결국은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근데 ELS를 가입을 할 때 H지수 아니고 나머지 것들로 섞인 거를 했다면 어땠겠어요? 아, 좋았죠. 아무도 손해를 본 사람이 아주 없죠. 좋았죠. 아주 좋았어요. 다 쿠폰도 받고 그쵸. 항상 롤오버 했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한 10년 동안에 ELS가 발행이 되고 나서 고객이 번 돈, 정기예금보다 더 번 돈. 그러니까 정기예금이 1%일 때, 뭐 2%일 때 보통 ELS가 정기예금 고정금리보다 한 3에서 4%를 더 줘요. 근데 한 300조, 400조쯤 될 거예요. 그동안 발행됐던 게 ELS가. 그럼 곱하기 한 3, 4%를 곱하면은 한 거의 한 150조에서 200조 정도의 애디셔널 게인을 외국에서 받아왔던 아니면은 국내 증권사가 해지하면 국내 증권사에 받았던 수익이 난 거예요. 우리나라 전체 입장에서 보면. 왜냐하면 해지한다고 그래도 HSCI 홍콩에서 샀다 팔았다 하고 있는 거고 거기서 번 돈으로 이제 고객 주는 거니까. 그다음에 아예 외국이랑 백투백을 했다면 백투백이라는 게 똑같이 이제 해지한다고 반대편에 똑같이 사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했다면 외사 금융기관에 받아서 고객 줬잖아요. 내 마진도 챙기고. 그렇게 해서 이걸 10년 동안 돌렸는데 그렇게 해서 번 돈이 한 150조 돼요. 150조가 에디셔널 게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정기예금 가입자였다고 치면 정기예금 가입자가 번 돈을 계속 그 사람이 정기예금을 가입했다면 우리나라 전체 웨스가 투자한 자산이 예를 들어서 뭐 1년에 1%, 2% 정도밖에 안 늘어났을 텐데 10년 해봐야 10%, 20%밖에 안 되는데 얘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 그걸 다 계산하면은 그냥 이자율 차이만 보면은 거의 한 제가 막 15조, 20조 되는 건데 이번에 이제 이슈가 되는 ELS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손실 나는 규모들이 뭐 한 6조 뭐 이럴 것 같은 분위기예요. 지금 분위기는. 그러면 한 10년 동안에 쭉 벌었던 거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빵 내는 거긴 내는 거잖아요. 근데 옵션을 매도한다는 거는
그런 거예요. 원래 받을 때는 조금씩 받고 사건 사고가 터지면 돈을 많이 내야 되는 거, 뭐 내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자동차 보험이랑 비슷한 거죠. 우리 그냥 100만 원씩 내는 사고 나면은 1억 원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든지 간에 고정금리 상품이거나 이런 옵셔널리티를 매도하는 상품들은 그런 캐릭터를 가졌는지를 알고 정확히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H지수 같은 경우도 아까 뉴스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꾸 이제 홍콩 증시에 연동돼 있다고 자꾸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아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설명을 모르는 거죠. 이건 중국 주식이다라고 하고 했었어야 되는 거죠. 홍콩에 상장돼 있긴 하지만 된 주식들로 운영을 하지만 다 중국 본토에 있는 회사들이다. 홍콩에 있는 회사는 몇 개 안 되거든요. 솔직히 조그맣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랑 그다음에 지수대가 옛날이랑 바뀌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초 자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안에 이제 뭐 텐센트, 알리바바 이런 게 막 들어 있어요. 그래서 IT가 거의 한 37%, 40%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진핑 주석이 와가지고 이제 IT 하는 사람들 막 쳐내고 그다음에 돈 뺏고 뭐 이러니까 이제 다 망해버렸잖아요. 주가 자체로만 보면. 그래도 아직도 시가총액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334빌리언이거든요. 근데 아직도 텐센트가 시가총액이 삼성전자보다 커요. 아직도 그렇게 폭락을 했어도.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니까 다 망해야 돼요. 저게 0이 된다고 이제 어떤 뉴스들을 또 보면 HSCI, ELS 투자한 사람 전액 날려 막 이런 거 써 있어요. 원금 전체 손실 가능하다고. 근데 원금 전체가 손실이 가능할 수는 없어요. 그쵸. 예, 왜냐하면 저기 안에 상장된 모든 회사가 망해야 되거든요. 그쵸. 예,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50%가 더 빠질 수도 물론 있겠죠. 3년 전 대비해서 현재에서 또 50%. 그럼 이제 그 사람은 처음에 가입한 사람 입장에서 25%밖에 못 받아가겠죠. 근데 그 얘기는 거꾸로 올라갈 때도 힘들다는 얘기죠. 왜냐면 이미 50이기 때문에 원금이 되려면 예, 2배가 올라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상황이잖아요. 그나마 ELS들은 100%만 올라도 돼요. 왜냐하면 이제 조기상한 레벨들이 밑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구조상의 저는 문제라기보다는 시장이 그렇게 변했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가입했던 3년 전 정도의 레벨만 해도 그렇게 좋은 시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이제 선물이나 이제 옵션 트레이딩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지금 이런 현상 상황에서 어떤 투자 기회가 있을 수 있을까? 아니면 단타 기회가 있을 수 있을까? 네, 그런 것도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면은 쟤네들이 죽을 때 내가 사면 원래 이제 피바다가 됐을 때 사면은 항상 이득이었거든요. 과거 경험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제 나이 또래 있으신 분들이 다 죽고 막 이제 막 진짜 막 사고 나는 화면들 나오고 막 이런 것들 나올 때 사면 항상 벌더라. 그러면 지금 저 정도 됐으면 이제 중국은 사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ELS 저 투자자들이 다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거기다 우리나라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중국 본토에 있는 사람들도 손해를 다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사도 되는 거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충분히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펀더멘탈하게 밸류로만 보면은 비싸지 않으니까 중국의 다시 성장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해서 못 사는 거지. 이거가 여기서 더 50%가 빠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는 생각보다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현재 레벨에서 50%가.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주식들의 배당률을 보면 배당률이 거의 한 10%대들도 많아요. 지금 주식을 사면. 아무리 중국 돈이긴 하지만. 그러면 여기서 50%가 빠지려면 배당률이 막 한 15, 20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막 여기서부터 50% 빠진다? 그러면 진짜 중국 문 닫아야죠. 이제 그런 상태가 이제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지금에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전 되게 적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를 해보면 이제 ELS를 가입한다 그러면 현재 같은 레벨에서 가입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근데 오히려 지금 이럴 때는 반등을 하면 많이 할 것 같으세요? 조금만 할 것 같으세요? 전 조금밖에 못할 못 할 것 같으세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주가가 이만큼 빠졌으면 올라갈 때도 급반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한다면 ELS를 가입할 필요가 없죠. 그쵸. 그냥 알주식 사야죠. 알주식 사야죠. 네, 알주식 사야죠. 그러니까 못 올라갈 것 같고 횡보만 할 것 같아 가면 가입을 해야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한 의사결정이라는 거죠. 더 이상은 안 빠질 것 같고 그냥 여기서 횡보할 것 같아. 저는 사야 돼요. 네, 그럼 사는 거죠 이제. 네, 그런 거지. 그런 의사결정을 해서 이 상품은 이럴 때 돈을 버는 상품이구나. 그리고 이렇게 되면 안 좋고 이렇게 되면 나쁘구나. 이걸 계산을 해서 사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트레이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만기일날 이 물량들이 다 매도가 나오더라. 그러면은 해지하는 사람들이 만기가 되면 무조건 다 팔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는 환매가 들어오면 팔지만 그리고 이제 내가
펀드 안에 현금이 있으면 안 팔아도 되거든요. 내가 현금 비중을 더 늘리거나 네. 줄이면서 가면 되니까. 근데 ELS 해지하는 사람은 오늘이 만기잖아요. 그러면 돈 줘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오늘 팔아요. 나의 의사와 무조건 상관없이 그냥 주기로 했기 때문에 다 팔아야 해요. 팔아야지. 네. 그러면은 수급이 되게 요즘처럼 분위기 썰렁할 때는 조금만 던져도 많이 빠지는데 이 하루 종일 판다고 생각하면 계속 빠질 거 아니에요. 이게 몇 천억이라고 하면. 근데 이제 어느 날짜 어떻게 몰려있는지 저희가 카운트를 할 수 없지만 보통 헤지 펀드들은 그런 거 카운트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밀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해지하는 사람이 미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용해서 돈을 벌겠다는 사람들이 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나는 줍줍하겠다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3%가 막 이제 막 빠지는데 그런 상황에서 용감하게 사는 거죠. 아, 이런 거는 ELS 때문에 막 터지면서 빠진 것 같아. 그럼 샀다가 오늘 예를 들어서 발표가 나서 이번에 럭키하게 올랐지만 그게 진짜 ELS 때문에 많이 빠졌으면 그 다음날 올라요. 대부분. 왜냐면 펀더멘탈이나 어떤 뉴스의 이벤트가 아니라 갑자기 이슈. 급락을 하면 수급 이슈니까 최소한도 1, 2%는 올라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럼 나는 그거만 먹고 나와야지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2분기에 지금 이제 그 기록상으로 보면 2분기에 5.6조가 몰려 있어요. 그러면 이미 반토막이 났으니까 2조 8천억 정도가 나와야 되는 거죠. 매도 물량으로. 던져야죠. 예, 던져야죠. 그냥 2조 8천억 던져야 되는 거니까 그 날짜가 만기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대충 분위기 봤을 때 던지는 날짜고 뉴스 같은 게 별로 없고 밀릴 것 같다. 거기다 이제 네거티브한 뉴스가 나왔다. 그러면 이거 완전 엑셀레이션으로 완전 내려가는 거죠. 내리는 데다가 아무도 사는 사람 없는데 얘가 막 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날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한 번 정도 단타로 그냥 선물로 투기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사볼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트레이딩 오퍼튜니티를 굉장히 쫓아다니면서 매매를 하려면 그런 걸 쫓아다니면서 매매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ELS 투자를 한다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횡보라고 내가 예상을 한다면 그런 ELS 상품에 투자할 수도 있고, 이게 아니야 난 올라갈 것 같아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레버리지를 사든가 뭐 그냥 사든가 뭐 이런 걸 사는 거고, 그 다음에 아니야 모르겠어 나는 다 터질 것 같아 그러면 그냥 예금 아니면 현금으로 가지고 있던가, 이런 의사결정들을 다 하셔야지 된다. 그냥 은행 지점에 가서 예금 들듯이 들어는 거는 아주 위험하다. 그러면 진짜 그냥 예금을 드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톡은 결국 파생 상품은 기초 자산이 중요하다. 어떤 상품을 기초 자산으로 하고 있느냐, 또 내가 어떤 변동성에 베팅하고 있느냐, 그 두 가지를 잘 유의하셔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